이번에는 실존적 변태 기본 명상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이 있다. 만일 당신이 우울한 상태라면 이 명상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기분이 더 침착되어 어떤 생각을 계속 곱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할 때는 최악의 두려움 목록이나 탐구 같은 종류의 용해 작업이 훨씬 유용하다.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 충분히 슬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먼저 철저하게 애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시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실존적 변태 연습의 골자를 소개한다. 첫 번째, 충분히 이완한다. 이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하길 바란다. 그냥 앉거나 누워서 몇 분간 심호흡을 해도 좋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뜨거운 소금물에 기분 좋게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요가 동작을 해도 좋다. 어떻게 하면 이완이 잘 되는지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기 바란다. 이완이 핵심이다. EK 작업의 일환으로 이완을 추천하는 것은 몸이 더 많이 이완될수록 몸에 흐르는 미묘한 감각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습은 감각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게다가 이완하면 기분이 좋다. 두 번째,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초와 향을 켜고 타이머를 15분에 맞춘다. 공간을 만들려는 것은 경험 속으로 깊게 침착할 수 있도록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최소한으로 경계 지으라는 뜻이다. 공간이 있으면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명상에서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험만을 위해 따로 마련한 특별하고도 유한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길 바란다. 문을 닫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방이면 된다. 시간 역시 마련하기 바란다.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놓고 초를 켜고 향을 피운다. 초와 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 작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있으면 상당히 좋다. EK를 할 때마다 방의 똑같은 곳에서 계속 초를 켜거나 똑같은 향을 피우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적 요소가 일종의 정서적 신호로 자리 잡아 초를 켜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연습에 더 빠르게 빠져들 수 있다. 초를 켜고 향을 태우는 것은 또한 당신의 깊은 무의식에 평소의 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행위, 중요한 변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스스로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주 또는 몇 달간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EK를 연습하다 보면 불쾌하게 느껴졌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세 번째, 당신의 의식적 마음이나 에고가 싫어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자, 여기 꼴 보기 싫은 상황이 보인다. 나는 내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중화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겹고 나를 구속하고 추악하고 형편없다. 나는 그것이 끝났으면 좋겠고 되도록 빨리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견딜 수가 없다. 쪽팔리고 피곤하고 끝내고 싶다. 아주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슬퍼한 상황이어야 한다. 가령 일자리를 잃고 세상이 무너진 게 얼마 전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
대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상실을 슬퍼하고 잃어버린 희망과 기대를 애도하라. 해당 문제를 떠올렸을 때 잔잔한 슬픔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이케이를 할 때이다. 또한 이케이는 싫은 상황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나타나는 패턴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네 번째, 해당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케이는 상황 자체의 표면적 사실이 아닌 그 상황에 결부된 느낌, 감정, 감각에 대해 작업할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싫은 상황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불쾌한 느낌과 감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수단 또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싫은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감각과 감정에서 과학, 피학적 쾌락을 느껴보는 것이다. 싫어하는 상황의 표면적 사실을 좋아하도록 애쓰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 그러한 표면적 사실은 부수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끔찍한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싫어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당신 참 똑똑하지 않은가? 다섯 번째, 싫은 상황에 결부된 느낌과 정서를 실제로는 환장하게 좋아하는 당신의 그 일부와 서서히 만나본다. 실존적 변태 명상의 이번 단계는 이 싫은 상황을 무척 즐기는 무의식적이고 변태적인 당신의 일부와 만날 수 있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두려움, 혐오와 욕망은 언제나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언가를 욕망한다면 언제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을 욕망하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의 쾌락은 과학적일 수도 있고 피학적일 수도 있다. 당신이 본인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이 두 개를 엄밀히 분리하는 건 솔직히 어렵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나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당신 삶에 존재한다면 그 상황이나 느낌은 사실이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광대하고 기이하고 변태스러운 참 자의 일부가 그것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명과 금기의 쾌락을 의식적인 승인과 포용의 장으로 초대할 시간이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분별과 에고를 잠시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으라. 어차피 싫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므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본다. 당신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은밀하고 터부시되는 일부가 지금 당장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시험 삼아서 다음의 이케이 진술을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무엇을 엄청나게 즐기지 않은 척 외면하는 것을 멈추겠어. 또는 무엇에서 내가 기이하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어. 또는 무엇에 대해 내가 느끼고 있는 위험하고 금지된 쾌락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도 좋아. 나의 무엇에 대한 이 기이한 쾌락을 철저하게 느껴도 좋아.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바라는 게 설령 나쁘고 틀리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원해도 좋아. 만일 당신이 무의식에서 고동치고 있던 금기의 쾌락에 접속할 수 있다면 굉장하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다.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주로 전기가 오르는 듯한 짜릿함, 성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경험된다. 혹은 감정적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웃음으로 살짝 안도감이 드는 곳으로도 경험이 된다. 바로 이것이 실존적 변태 과정의 흥분이다. 무의식적인 쾌감은 밖으로 끄집어내에 흥분을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기이하고 어두운 쾌락을 계속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존중하라.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6번째, 당신의 그림자. 편에 서서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영리하게 창조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감사하고 흥분을 느낀다. 실존적 변태 과정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로 하여금 본인이 창조한 상황과 감정, 그것이 아무리 난장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즐기고 기뻐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상황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결핍,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자기 혐오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계속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딱 15분만 겸손한 자세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나 이거 싫어, 이런 식은 싫어,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별로야 라는 식의 수치를 주는 에고의 생각들은 있겠다고 마음먹으라. 대신 무의식의 창조를 음미하고 즐기라. 이것이 바로 연금술, 변성의 순간이다. 이 무의식적인 쾌감은 내 삶의 다른 즐거움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엉망진창 쓰레기를 즐기는 건 태양이나 장미를 즐기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 나는 이 욕망을 존중한다. 이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것을 즐겨도 된다. 나는 이 감각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 기꺼이 느낄 것이다. 나는 이 마음을 열고 이 감각과 상황에 대한 미칠 것 같은 날것의 고마움과 흥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실존적 변태의 변태 부분이다. 평소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서 흥분을 느낀다. 당신이 싫어한다고 믿는 그것, 그 상황, 그 느낌에 당신의 에고가 흥분하면 된다. 그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끔찍한 일의 짜릿한 전율과 매력에 몸을 맡기라. 실존적 변태 명상의 이 과정이 깊어질수록 에고와의 동일시는 옅어지고 혼과 영이 있는 당신의 전 존재와의 일체감은 더욱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적인 결혼인 우니오 멘탈리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양극의 세계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뜨거움과 차가움, 밤과 낮, 축축함과 건조함,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우리의 참 자아는 모험심이 훨씬 많다. 당신이 참 자아의 전체 모습을 더욱 깊이 깨달아 참 자아가 즐겁고 무서운 것 모두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고립된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신성한 참 자아, 전 존재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